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중국 마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여러분 찾아뵙게 된 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광화문 금융센터 NH증권에서 투자 설명회 비슷한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었다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광화문 빌딩 옛날 동아면세점 건물 10층 NH농협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에서 저희가 어떻게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포트는 어떻게 짤지, 그리고 회사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추가적으로 1.07% 44포인트 상승하면서 4150점 상구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평소와 다르게 거래소보다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22.24포인트, 2.52% 상승을 하면서 906.51포인트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정말 특색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올랐는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 788, 하락 종목 숫자가 잠시만요. 다시. 상승 종목 수는 788종목, 하락 종목 수는 이렇게 적나? 119종목으로 오늘 오른 종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오른 종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잠깐 주저했던 건데,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 수가 1329개, 하락 종목 수는 323.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보다도 중형주들이 오랜만에 큰 폭의 강세 보여주었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고요. 거래소에서는 그동안처럼 증권, 그다음 보험, 금융 등 금융업종들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주체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4,300억대의 약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들도 4천억 매도, 반면에 기관이 8,500억 이상의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순매수 주체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제약업종에서 3,800억의 물량을 쏟아냈고, 금속업종에서는 1,300억, 그리고 금융업종에서 2,800억 원의 물량을 쏟아낸 반면, 전기전자에는 무려 7,000억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4,300억 판 것 중에서 전기전자에 무려 1조 원의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주식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뭐 과잉 투자 아니냐, 아니면 뭐 일종의 뭐 분식 아니냐, 뭐 등등등. 제가 보기엔 분식까지는 아닌데, 왜냐면은 학습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고장이 나면 좀 멈추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고 3년 정도 연한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론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쓰던 칩들이 학습의 어떤 유용성이 끝나게 될 경우 그걸 추론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용 연한이 꼭 100% 맞다 라고 보기에는 또 좀 그래요. 물론 기존에 3년을 하던 건 6년을 했으니 뭐 일종의 이거는 이익 부풀리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칩 주식들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 같은 비슷한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제약업종에 2,500억 넘는 매수를 보여줬고, 다음으로는 화학, 그리고 운수창고,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리가캠바이오, 셀트리온, 알테오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고영, 한미약품, 포스코홀딩스, 올릭스, 현대차,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 페트론 등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오히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예요. 지난번에 상한가까지 갔고 어제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ESS 관련 동박 쇼티지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전망과 함께 그동안에 아주 부진했던 이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죠. 리가캠바이오가 17%, 알테오젠이 7.8%, 펩트론 10% 등등, ABL 바이오는 상한가를 갔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업종별로는 증권주가 강세였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증권업종 강세가 맞았습니다. 증권업종이 업종지수로 5.7%나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5.7%나 올랐던 것. 그런데 뭐 두 자릿수로 오른 주식은 없어요. 그런데 빠진 주식이 없습니다. 빠진 주식 없이 다 최소 3% 이상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8%, 7%, 6%, 5% 다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업종 지수가 5% 이상 올라서 업종으로서는 오늘 증권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다. 거래소에서는 그렇고 코스닥에서는 ABLN 상한가가 가장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왜 증권업종이 거래소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느냐?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증권, 보험, 금융, 쥐주 모두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매입 시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거 그것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거는 뭐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기존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존 자사주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사주가 발행 주식의 3%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소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에 5가지 문제점을 이미 이전에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 주식 취득 유인 감소로 주가 부양의 악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주식 소각하는 거에 부양 효과하고 자기 주식 소각 못 해갖고 주식을 못 사서 주가 부양이 악영향인 거하고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뭐가 더 클까? 주가 상승 요인에. 네.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자기 주식 보유 처분은 자율이고 시가총액 상위 30개사가 자사주 보유를 한국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러냐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에 저해를 준다.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합병으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 시 감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 활동이 막히고 다시 신주 발행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위험이 커진 상황 속에서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방어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러면서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돌렸습니다. 긴급하게 돌려 12일자로 나오던데 바로 발표를 했어요. 자기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사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 반대를 밝혔고요. 중립적인 입장은 22.8%, 찬성은 14.7%입니다. 저는 오히려 찬성하는 업체가 있네. 신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요것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그 자기 주식 취득유인 감소로 인해서 주가 부양 악영향은 약간 헛소리신 것 같고요. 자기 소각 의무화에 의한 주가 부양 효과보다 이게 더 크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궁금한 게 자기 주식 부양하려고 주식을 그렇게 사셨으면 소각을 하는 게 부양에 더 효과적인 것 같죠. 그래서 요 1번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주가 부양과 관련된 이 얘기는 헛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헛소리고요. 자, 그리고 외국의 회사들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자사주 보유를 한국보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시가총액 상위 30대 미국 기업 중에서 실제로 전체의 43%가 소각업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90개사 중에서 64.4%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엑슨모빌은 46.8%, 홈디포는 44.8%, 프록터앤갬블은 41.6% 등 꽤 대표 기업들이 자사주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진짜 상위 완전 찐 상위들 애플, 아마존,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요, 메타 이런 애들 보면 자사주를 대부분을 소각해 왔습니다. 이런 그 IT 기업들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자사주를 소각했냐면 S&P 지수의 시가총액이 증가한 배경에도 이 소각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소각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소각해서 자꾸 주당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전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시총까지도 올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규모길래 그러냐. S&P 500 상장사 기준으로 자사자 매입 규모가 연간 1조 달러 내외 수준입니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오늘 환율로 1450조구만. 우리나라 반토막이 없어지는구만. 우리나라 시총의 반토막 가까이가 그냥 한 해 소각 또는 자사주 매입이 되는구만. 요거까지 얘기하셨어야 정당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 얘기는 안 하셨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사실 뭐 이런 걸 갖고 법정 논쟁하는 법 끄트머리 문구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건 너무 불필요한 일이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은 미국 기업도 자사주가 있으니 우리도 자사주가 있다. 그래 자사주 있는 건 누가 뭐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그 자사주 있는 게 뭐 문제가 뭐가 되겠어. 근데 자사주로 뭘 했냐는 거야 그동안에. 경영권 방어만 하지 않았느냐는 거지. 자, 자사주를 무슨 돈으로 삽니까? 경영을 하는 경영인이라는 것은 주주일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기도 해요. 누구한테 권력을 위임받은, 권한을 위임받은, 주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게 사장이야. 그쵸? 그리고 경영권을 가져. 주주가 줘서 경영권을 준 거예요. 주주가. 그쵸? 자사주는 뭐예요? 회사 돈이잖아.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걸 자사주라고 하잖아. 회사 돈. 회사 돈은 누구 거야? 주주들 거지. 그쵸? 사장님 거예요? 아니 뭐 주주들 거예요. 사장님은 주주들이 고용한 대리인이라고. 예. 근데 경영권을 박용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돈을 썼다? 맞습니까? 그럼 대리인이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자기 경영권 방어에 급해서 주주들의 돈을 썼으면 배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주들의 돈으로 자사주를 샀으면 그 자사주 처리도 주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왜 우리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번 자사주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여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안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쪽 최고의 우리 채널에도 나오셨던 최고로 한국에서 최고로 저명한 교수님이 이상훈 교수님이시잖아요. 원탑이지. 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모든 게 열거주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법으로 규정해가지고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건 안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 피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럼 모든 걸 다 법으로 열거할 수 있겠느냐. 그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법까지 또 만들면 또 이 법 아닌 쪽은 또 피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시츄에이션적 상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상당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알아서 했어야지. 알아서 했으면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 안 하잖아. 알아서 안 하니까 이런 법안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니야.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히 자사주는 주주 돈으로 산 거예요.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야. 회사 돈은 주주들 돈이고 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거는 주주 돈으로 산 거야. 그러면 주주 돈으로 산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한번 봐봐.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위협이 커진 상황 속에서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방어 무장 해제와 같아. 아니 예를 들어서 주주들 입장에서 진짜 늑대처럼 승냥이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니 경영권 이슈가 붙어가지고 주가가 막
2배,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럼 주주들은 팔면 되지. 좋잖아. 그게 왜 안 되는 거지? 왜 그거를 꼭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내 거니까.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건 뭐냐면 회사를 왜 네 거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남의 돈은 탐나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일궜는데 이 일군 걸 인정받고 싶어. 거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남의 돈 남들이 참여하는 시장에 가가지고 인정받으면서 뻥튀기를 뻥 해가지고 내 자본금이 10억이었는데 나는 이제 1조가 됐어. 이러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도 부자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받았으면 지분이 남들한테 가잖아.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남들한테 지분 간 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도 주주면 주주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고 나서 내 거 평가받고 나서 이건 그래도 내 회사인데 내 회사잖아. 니들이 키운 거야? 내가 키웠잖아. 상장 안 하면 맞습니다. 상장 안 하고 지분이 다 자기 거면 이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폐하세요. 이러면 상폐하실 거예요? 아, 주주 돈 땡겨 쓰는 거는 또는 시장에서 돈 땡겨 쓰는 거는 하고 싶고 회사 뺏기기는 싫고 그럼 상장하지 말아야지. 그럼 주주 돈도 받지 말아야지. 근데 주주 돈은 받고 싶고 회사는 내 거이고 싶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놈식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식보를 소액주주들이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야, 주식을 우리한테 팔았으면 팔은 만큼 대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배당도 주고 대가를 해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에 잘해왔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3법 개정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했으면. 자꾸 상장은 했는데 내 거야 이러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상법 개정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상법 개정을 하고 야 이거 직거로 생각하네. 우리 이사 집중 투표제도 하자고 하고 이사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좀 주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상법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하나 법을 다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좀 있네요. 제가 또 열을 내다가 해야 될 거가 좀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거래소가 이 법을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법을 안 바꾸고 거래소가 조금 강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강한 드라이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거래소는요 백화점인 거잖아. 그래서 좋은 제품을 들여와야지. 좋은 제품을 들어와서 좋은 손님들을 맞아서 팔면 좋잖아요. 그럼 거래소가 좋은 기업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상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대가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기업들, 좋은 제품들로 해서 이익을 얻도록 해줘야지. 그러면 깨끗하고 물 관리를 잘해야지. 깨끗하게 멋있게. 자꾸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해야지. 거래소에서. 그래야 물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을 담아서 소비자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사실 백화점 같은 데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백화점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들은요. 기업 주식은 좋은 물건인 거고 그럼 여기에 주식 사러 오는 소액주주나 일반 주주들은요. 그건 소비자들이잖아. 소비자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거래소가 더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상한가한 에비엘 바이오. 자, 시총이 거의 이제 7조에 도달했는데요. 에비엘 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엘라이 릴리와 최대 3조 8천억 규모의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계약금은 4천만 달러, 약 580억대의 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반독점 개선법 등의 행정 절차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외에도 마일스톤으로 25억 6,200만 달러, 약 3조 7천억 원대를 향후에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옛날에 GSK와도 지난 4월에 그랩바디 B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었고 그때는 계약금 740억, 총 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버금가는 규모의 두 번째 계약을 터뜨렸다 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이 뭐냐면
이 뇌혈 장벽에 약물을 투과시키는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항체 조각을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 IGF-1R에 결합시켜서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알테오존의 기술, 알트 B4와 비교를 해보면 이건 이제 뇌 쪽으로 가는 이게 혈관이 안 뚫리는데 이걸 뚫리게 만드는 저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이 장벽을 이렇게 뚫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뚫게 해주는 기술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제제 기반의 플랫폼인데요. 약물을 피하 조직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 주사 맞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간다던가 뭐 이런 기술이에요. 그냥 약물 전달 기술이에요. 둘 다 똑같이 약물 전달 기술이거든요. 하나는 뇌 쪽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그 항암 치료제 쪽이에요. 그래서 이 그 알테오젠도 이 기술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29조입니다. 여기는 2개의 계약을 했고 2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금은 66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상한가 갈 만한 이유도 지금 그 계약 금액 보면 저 알테오젠은 660억 규모였는데 얘네는 이번에는 580억 규모,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740억 규모. 그래서 합산해서 지금 이게 1000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로 빠르게 갔고요. 그리고 뇌혈관 쪽 치매 쪽은 지금 치료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통과도 좀 빨리 시켜주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젠백스가 엊그제 말했던 VL1001인가 그거가 결국 치매 관련 치료제라서 막 되게 막 엄청나게 했다가 이상 결과가 좀 안 좋다 그래서 한가 직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반대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네,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어쨌든 리가켄바이오 17.2%, 알테오젠 7.8% 등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렇게 일종의 바이오테크가 한국이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네요. 이렇게 엄청난 계약을 터뜨렸다는 거에 참 축하를 드리고 요것들이 향후에 잘 되어서 마일스톤까지 받는 과정으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 제약 쪽에서도 훌륭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뭐야?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조선도 잘 만들고 방산도 잘 만들고 화장품도 잘 만들고 이제는 의약물 전달체도 잘 만드네. 참 대단한 나라, 대단한 국민들 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 노고를 하셨던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자, 고려아연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게 이 금속업종인데요.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흐름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느냐 살펴보니까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기존 37%에서 추가로 2.7%로 확보하면서 39.70%를 확보했다는 뉴스가 공시가 되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그러니까 MBK 우호 세력이겠죠. 그래서 이쪽의 총합산 지분은 약 4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최윤범 회장 및 우호 세력은 34.35%입니다. 그래서 지분적으로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 쪽이 훨씬 더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분 확보 뉴스로 인해서 역시나 또다시 경영권 분쟁으로 진화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과 함께 고려아연이 6.9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오늘 하게 됐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